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지노맨 컴퍼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 어떤 기술 수출이 있었는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영국의 엘립셉스 파마와 이제 면역 항암제 제나 104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엘립시스 파마 같은 경우에 이번 계약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 제나 104의 글로벌 권리를 획득했고요. 이를 이제 확보하면서 차세대 면역 관문 억제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 CNTM4라는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인데요. 이 CNTM4는 이제 다양한 종양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단백질인데요. 이제 기존 면역 관문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엘리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제나 104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제나 104 같은 경우는 EP0089라는 개별명으로 좀 바뀌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한국 식약처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요. 엘리십스는 이제 올해 한국에서 임상 일상을 시작하며 이제 EU, 미국과 유럽 등에도 이제 임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의 최근 기술 수출 좀 상황 짚고 왔고요. 기술 수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모가 항상 주목받고 계약 상대방도 주목받지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1조 원 되냐 이런 네, 것들 많이 그죠.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계약에 최고 관심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과 이제 마일스톤 등으로 구분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계약금이 0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기술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받은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주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계약금과 전체 계약에서 계약금 규모를 두고서 이제 이 비중이 높을수록 이게 기술 수출의 가치를 굉장히 보여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금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거래 상대방이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것은 이제 해당 약물의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은 없지만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향후 이 지나 104에 대한 상업화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엘리십스와 이제 합의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노맨 컴퍼니가 지노맨 컴퍼니 물질이 좋지 않다거나 계약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왔고 실제 이제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계약을 좀 더 뜯어보자면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계약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이 0원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김진수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은 딜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먼저 기본적인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 수출을 할 때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이 계약금 자체가 커지면은 네. 이제 마일스톤이나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계약금 규모가 작으면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요. 이 제나 10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노맨 컴퍼니에서도 전략적으로 이 계약금을 안 받는 대신 향후 이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로열티 등을 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요 겉에서 보이는 계약금 0원이다라는 부분만 보고 일단은 싸늘하게 반응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없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약금 자체는 0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따져보면 계약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 기술 수출 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부 계약들은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도 원 개발사가
기술을 도입한 기업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거나 연구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계약들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엘리십스가 이제 부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지노맨 컴퍼니 측에서 없는 거고요. 지노맨 컴퍼니가 직접 임상 일상을 했을 때 국내 임상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엘리십스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임상을 추진하는 만큼 임상 비용이 국내 대비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300억에서 500억 원 가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이제 이런 비용들을 모두 이제 엘리십스에서 이제 모두 다 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계약금을 받은 것보다는 좀 더 뭐 도움을 받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보니까는 전체 계약 규모가 정해진 게 없다고요? 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이긴 한데요.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체 계약 규모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전체 계약 규모도 정해질 것이고 뭐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계약 규모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이게 새로운 형태의 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 상대방 기업인 엘립시스가 어떠한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빅파마는 아니지만 뭐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 기술 수출하는데 적격이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엘리십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제 관련 4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임상 이상 단계의 물질도 2개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십스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한 곳이 UAE의 국부 펀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만큼 이제 임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뭐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또 분석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300명 이상의 글로벌 종약 전문가가 이 기술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뭐 검증을 거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인프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진행 중이던 임상 이상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최소 6곳, 많게는 34곳의 글로벌 임상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뭐 약물이 투약되고 있는 만큼 임상 측면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엘립시스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엘리십스 같은 경우 이번에 확보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다시 이제 기술 이전하는 뭐 그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 재수출, 기술 재이전, 또 서브 라이선싱이라고도 불리는 전략인데요.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이제 조금 낯설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친숙한 우리 유한양의 렉나자의 경우도 이 서브 라이선싱의 방식으로 개발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 라이선싱 사례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유한양행의 대표 세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원개발사가 오스코텍이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였습니다. 제노스코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던 레이저티닙이라는 이제 성분의 물질을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양행이 좀 더 개발을 이어가다가 향후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출 규모가 1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했던 만큼 이 서브 라이선싱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브 라이선싱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듣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좀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한 번 더 기술 재수출이 될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역 항암제의 특성상 이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는 동물 실험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동물 실험에서 면역 항암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체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면역분이 굉장히 뭐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임상 일상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일상을 마친 물질이 마친 면역 항암제가 기술 수출된 사례를 살펴보면 GSK가 임상 일상 단계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계약금 9천억 원 그리고 총 3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기술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진화 104가 언제 이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이제 지노맨 컴퍼니에 따르면 1년 6개월 뒤에는 이제 엘리십스가 진행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후부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도 뭐 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브 라이선싱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이게 라이선싱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립시스가 의약품 개발 전문 회사인 것도 사실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하던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엘리십스가 이제 NRDO 전문 기업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RDO는 No Research Develop Only라는 걸로 이제 뭐 연구 대신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간단하게 뭐 설명하자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지는 않고 이미 발굴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져와서 개발시키고 단계를 발전시켜서 다시 이제 기술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NRDO는 말씀드린 대로 단어 그대로 연구는 하지 않고 개발에 집중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도입해서 가치를 높여서 다시 라이선싱하는 다시 기술 수출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이 서브 라이선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 만큼 향후 이제 기술 재수출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기술 수출 관련 이슈 짚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주가가 안 오를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